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정말 통쾌한 복수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전 이 모든 이야기를 100% 사실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제 통쾌함을 널리 알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가진 것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4명이나 있어서 사실 저만큼 여유롭거나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죠. 그래도 이상하게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갔거든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형제들, 그리고 허름한 집에서라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따뜻한 가족의 사랑 덕분이었어요. 물론 장녀로서 포기해야 했던 부분이 많긴 했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보통 첫째가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였어요. 특히 동생들 중에서 셋째가 공부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상 모든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첫째인 제가 공부하고 잘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저는 공부에 그렇게 큰 흥미가 없어요. 차라리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미 공부에 의지가 있는 셋째를 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에 안 가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겠어? 네, 마음에 없는 소리 아니에요. 물론 저도 아쉬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고 저희 집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는 제 공부보다는 동생을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셋째는 저를 보며 언니 목까지 열심히 공부할게라고 다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했어요. 제 공부를 포기하고 동생을 밀어준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 동생이 매년 전교 상위권에 들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기쁘고 보람찼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생에서 변변한 친구도 없었고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하죠. 사람을 만나려면 학교도 다니고 놀러도 가야 하는데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바빴고 그렇다고 일하는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자니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 만한 남자도 없었어요. 반대로 남자들도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하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가끔씩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외롭지 않아? 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죠. 사실 외로움이 뭔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우정이나 사랑 같은 걸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가면 동생들과 떠들고 부모님과 맛있는 저녁을 먹는 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게 바로 제 삶의 중심이었고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꼈어요. 외로움? 그건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저를 보면 점점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제가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연애도 하고 제 삶도 조금은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셨죠. 너도 이제 슬슬 연애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동생들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원한다면 엄마가 선 자리라도 알아보마. 부모님의 걱정은 정말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당시 막내 동생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게는 그 시점에서 연애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제 아래 동생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최소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제 삶을 조금 더 미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제안도 정중하게 거절했죠. 엄마, 아직 막내도 학생이고 저도 지금은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돼서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동생들 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살기 전에 동생들이 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제게 주어진 역할이자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동생들은 모두 올곧게 자라주었어요. 형제들이 적지 않다 보니 솔직히 1명 정도는 비뚤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집이 가난한 걸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서로 외에도 돈독해서 동생들 역시 저처럼 가족이 우선인 사람들이었죠. 사실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는 게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동생들이 착하고 의젓해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크게 힘들지 않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래서 동생들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둘 동생들이 자라면서 학생이었던 막내도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새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게 되었죠.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서야 문득 내가 벌써 40살이 다 되어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래, 이제는 연애도 해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을 꾸리는 건 아직 아니더라도 사랑다운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의 주선으로 만난 남자였는데 사실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남자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연락도 자주 하게 되고 어느새 아무런 특별한 이야기도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사귀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사실 나이 차이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더 성숙하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아 보였어요. 그런 점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죠. 나이 때문에 아빠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 푸근한 성격이 저에게는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딱히 결혼하자고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으로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데려가게 되었을 때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이 제 결혼을 그토록 바랐지만 남자친구를 만나자마자 그냥 반갑게만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시고 물어볼 것도 많으셨죠. 그래도 결국 남자친구가 부모님 허락을 받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자친구도 사실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나이가 좀 많아서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걱정했어요. 그래도 너희 부모님이 너그럽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놓였죠. 이렇게 연애가 시작되고 점차 그 사람이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일이 문제였어요. 솔직히 그때까진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은 내가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별 반대는 없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그럭저럭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현관에서부터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그 표정이 너무나도 탐탁지 않다는 게 확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긴 했지만 처음엔 이거 그냥 착각일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셔서였어요. 당시 저는 160cm에 60kg 정도였어요.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리하는 건 알고 있었고 저보다 동년배인 사람들 중에는 마르고 날씬한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저 같은 몸매를 가진 사람을 보면 사실 그렇게 뚱뚱하다고까지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물론 당시 시어머니는 몸매 관리가 철저하셔서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마 그게 원인일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눈에는 제 몸매가 평범하거나 통통한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나는 자기 관리 못하는 여자랑은 우리 아들 결혼 못 시켜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들려왔을 때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남자친구도 난감해하면서 시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죠. 저게 뭐가 뚱뚱해요. 그냥 평범한 정도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를 다독였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살 빼지 않으면 결혼도 못 시켜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저는 정말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살이 잘 빠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에 쪄있는 살은 이미 오래된 것들이라 그걸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하지만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엔 헬스장도 다니고 집에서도 운동하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면서 어떻게든 살을 빼겠다고 매진했어요. 그 덕분에 약 2달 정도 만에 10kg를 빼서 50kg 상태로 시댁에 다시 인사드리러 갔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긴 했지만 다시 살찌면 언제든지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그 말에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을 받은 게 중요했죠. 이제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시어머니의 결혼 허락도 받았고 모두가 저희 결혼을 응원하는 분위기였죠. 남은 건 이제 상견례랑 결혼식뿐이라 정말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상견례가 시작되고 시댁 가족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사돈 어른,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도 학벌 얘기를 하다니.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질 뻔했죠. 저희 어머니는 한숨 쉬시며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여러 형제 중 첫째로 가난한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공부할 여유도 없었죠.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는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이유로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제 사랑하는 어머니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셨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 부끄러움 한 점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중학교라니. 정말 그 말은 명백히 다 들렸어요. 순간 상견례 자리가 싸해졌죠. 처음엔 이게 그냥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대우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니를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그때 확신했죠. 이건 단순히 오해가 아니구나. 제대로 들은 거구나. 솔직히 저도 처음에 살찐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을 챙기려고 살을 뺀 거였으니까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학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마치자 남자친구와 시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지고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학벌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확 싸해졌어요. 그때까지 저희 가족은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신혼집은 어디로 차릴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가 멈췄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끝마다 학벌이 별로면의고. 쯧쯧. 라며 혀를 차셨어요. 학벌이 좋아야 사회에서 대접도 다르고 저도 어디 가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건 다 학벌 덕이랍니다. 라면서 본인의 학벌 자랑까지 하셨죠. 내가 요즘 스카이라고 부르는 곳 중 한 군데를 나왔는데 거기 다녔던 애들은 말이야 아유 이런 말 해도 되나. 너무 내 자랑 같긴 한데 애들이 다 잘 살고 정말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 캠퍼스도 넓고 쾌적하고.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물론 시댁은 저희보다 잘 사는 건 맞아요. 시어머니 말대로 저희 어머니보다는 학벌이 더 나은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아들 며느리 될 사람 부모를 깎아내리는 건 정말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제 학벌을 가지고 뭐라고 했다면 그건 또 이해가 갔겠죠. 하지만 결혼은 저랑 남자친구 둘이 하는 건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어머니가 그날 선말에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정말 단단히 화가 나신 표정으로요. 사람 학벌로 평가하는 거 아니라는 거 누구나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사돈 어른은 아닌 모양이군요. 우리 비록 배운 건 없어도 자식들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성 교육 하나는 잘 시켰습니다. 내 딸이랑 그쪽 아들 결혼을 허락한 것도 그 아들이 내 딸을 잘 사랑할 것 같아서 허락한 거지. 이렇게 근본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결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상견례 자리를 나왔고
저는 더 이상 그 시어머니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 걸 보고 결혼할 수 없어요. 이 결혼은 이제 없을 거예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한 결정을 내리고 저는 당연히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매일처럼 저희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헤어진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 라며 부모님도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니 아버지께서 이쯤 되면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결국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이런 방식으로 깨게 된 것도 남자친구 탓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저희 가족은 상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더 이상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길래 이제는 그가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두 분 다 얼굴에 웃음기를 가득 담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라고 물었죠. 그게 말이다. 오늘 내 남자친구였던 애가 찾아왔거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엔 화가 나기도 했죠.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다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말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때 스카이라면서 자랑하셨지만 사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중졸이라고 깎아내리더니 사실 본인이 초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학벌이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놓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보다 학벌이 더 나쁜 사람이 마치 명문 대학을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게 정말 웃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내 남자친구는 사돈어른이랑 다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 같더구나. 만약에 내가 아직 남자친구한테 마음이 있으면 사돈어른 댁이랑은 떨어져 사는 조건으로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결혼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모든 걸 고백한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결혼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결혼은 하고 싶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 외에는 전 시어머니랑 남남처럼 지내는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는 그 모든 조건을 다 수용했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까지 하게 된 마당에 이제 시어머니가 또 그런 짓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걸 시어머니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 돌잔치 날 시댁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또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너무 이쁘네. 어쩜 이렇게 이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중졸은 다 이렇게 생각이 짧나? 어쩜 철이 짧은지. 라며 또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셔서 다 들렸죠. 그때는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희 다 알아요. 어머니가 그때 스카이 대학교 나왔다고 했지만 사실 국민학교 졸업만 간신히 했다는 거. 중학교도 못 나왔으면서 왜 중학교 졸업한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지셨죠.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시어머니가 초졸이라는 사실을 시댁 가족들 중 누구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희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자랑하듯 스카이 대학교 나왔다면서 남들을 무시했을 게 분명했어요. 처음엔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던 돌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친척들 중 몇 명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 섞인 얼굴로 자리를 떠버리셨죠. 지금은 저희 부모님과도 학벌 얘기를 일절 안 하고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 어머니가 학벌로 무시당할 일은 없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기죽은 채 있는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학벌로 남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치졸한 일인지 꼭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